이 사진은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어렵지 않게 사진 속 상황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화장실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벽과 침대에 총알 자국, 총을 들고 침대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한눈에 봐도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침대와 화장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듯 제한된 화면 안에서 화면 속에 구성된 요소들만을 이용해 많은 의미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을 미장센이라고 부릅니다. 미장센이란 장면 속에 무엇인가를 넣는다 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연극과 영화 등에서 연출가가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배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영화의 경우 화면 안에 조명, 의상, 세트, 소품, 연기자들 간의 관계, 연기자와 카메라와의 관계, 렌즈의 선택,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의 움직임 등등을 배열하고 그것을 담아낸 장면을 미장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영화는 미장센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미장센의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정의를 쉽게 내리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와, 미장센 진짜 좋다 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러한 미장센들이 좋은 장면 5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좋은 미장센이란 단순히 이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단 한 장면만으로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거나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치밀하게 반영했을 때를 말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따지면 미장센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에반게리온이나 카우보이 비밥, 공각기동대의 이런 장면들이 바로 미장센이 좋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인 것이죠. 허나 에반게리온이나 카우보이 비밥, 공각기동대에 등장하는 미장센들은 원체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제외한 작품들에서 미장센이 좋았던 장면들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은 혈계전선에서 헬사임즈 로트의 거리를 묘사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과거의 뉴욕이었으나 3년 전 2개의 게이트가 열리면서 하룻밤 만에 붕괴와 침식을 거쳐 만들어진 헬사임즈 로트라는 작중의 도시를 한눈에 표현한 장면인데요. 이 도시가 과거 뉴욕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높은 빌딩들과 간판에서 느껴지는 2개의 모습들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헬사임즈 로트는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시에 혈계전선이라는 작품의 세계관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혈계전선에는 이 장면 외에도 이렇게 헬사임즈 로트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계인과 인간이 공존하는 혈계전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자주 등장했죠. 번외로 돈 아루엘의 저택들을 그린 이런 장면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혈계전선의 이러한 배경들은 당시 미술감독이었던 키무라 신지씨가 맡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에서 유키노 선생님의 방이 묘사된 이 장면입니다. 드라마 장르의 작품에서는 흔히 인물들의 방을 심리 묘사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초반부에 묘사된 유카리 선생님의 방은 작중 사건으로 인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듯 지저분하고 어질러져 있습니다. 또한 방 안에는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고 있죠. 허나 후반부에 묘사되는 그녀의 방을 살펴보면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듯이 타카오를 만나고 나서부터 심리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듯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도 이제는 잔뜩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한 유카리 선생님의 방을 통한 심리 묘사는 동일한 앵글과 동일한 사물 배치를 통해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의 감독인 신카이 마코토는 이러한 미장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연출가 중에 한 명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이 나왔다면 이분의 작품도 나와야겠죠. 세 번째 장면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마코토가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두 갈림길이 있던 장소에서 치아키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친구로만 생각했던 치아키에게 고백을 받게 된 마코토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의 고백을 피하기 위해 타임리프 능력으로 여러 차례 두 갈림길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두 갈림길에 캐릭터를 배치하여 캐릭터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훌륭한 미장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갈림길에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작품의 반전과 주제를 암시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여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장면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 등장하는 호무라의 방이 묘사된 이 장면입니다. 앞서 캐릭터들의 방은 곧 캐릭터들의 심리나 성격을 묘사해주는 도구라고 말씀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장면도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여기서는 심리나 성격보다는 정체를 묘사해 주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마마 TV판에서 호무라의 방이 등장한 장면은 8화와 11화에서인데요. 8화 이전까지는 호무라의 정체에 대한 자잘한 복선만이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호무라의 방이 공개되면서 그녀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죠. 호무라의 방을 보면 본인을 상징하는 보라색의 원을 중심으로 마치 시계처럼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앵글 역시 부감컷을 이용하는데 이것만 봐도 그녀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을 가졌을 거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방을 통해 그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좋은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면은 나루토의 화해의 인 장면입니다. 나루토에 등장하는 화해의 인이란 닌자들끼리 대련을 한 뒤 동료 의식과 화해의 의미로서 서로 두 손가락을 맞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나루토 698화 화해의 인 편에서 등장한 이 장면은 사스케와 나루토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결국 마지막 결전에서 팔을 잃을 정도로 격렬하고 치열했지만 팔이 날아간 자리에서 나온 피들이 마치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듯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두 사람의 싸움이 드디어 끝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후 엔딩에서는 줌아웃을 이용해 사스케와 나루토가 누워있는 장소를 길게 보여주는데요. 이들이 누워있는 곳은 종말의 계곡에 위치한 센주 하시라마와 우치다 마다라 석상의 손목이 부셔져 마치 화해의 인을 맺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즉 하시라마와 마다라만이 아니라 육도 선인의 두 아들인 아즈라와 인드라 형제에서 시작되어 하시라마와 마다라를 거쳐 현재 머나먼 후손 나루토와 사스케에게까지 이어져온 기나긴 갈등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훌륭한 미장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일본 애니메이션 속 미장센이 좋은 5장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센은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른 5장면이 미장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자신의 마음에 딱 꽂히는 한 장면이 곧 미장센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장센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쫑오빠였습니다.